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비대위와 혁신위가 추임받지 못해서 원내대표도 임시로 있는 정진석 체제가 난파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서 또 새누리당이 새누리스럽게 합의를 했습니다. 혁신위하고 비대위를 혁신 비대위로 일원화해서 정진석의 결정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결론이냐? 오늘 사선 이산 중진 18명이 참석해서 당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를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 18명 중에는 10명이 친박이고 친박계 대부분 아마 회의를 참여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친박과의 합의하에 이렇게 혁신 비대위로 결정이 났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혁신위원회와 비대위를 따로 꾸리는 부분, 즉 비대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는 이해운 등 10명,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김용태, 이 구도를 해체해버리고 다시 꾸리기로 한 혁신 비대위는 혁신 안회조차도 비대위에서 다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혁신 비대위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죠. 혁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비대위의 위원장은 아마 정진석이 원내대표가 겸임에 맡으면서 그걸 어떻게 꾸리느냐는 것은 정진석의 일임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일임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일임시킬 것을 뭐할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이 성원 미달로 이렇게 날리면서 이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물 밑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 밑에서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 혁신 비대위의 위원 숫자를 지금 10명에서 뭐 15명으로 늘려서 친박이 5명쯤 더 들어가서 8대 7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친박이 날리기로 원하는 사람을 빼라고 할 건데, 아마 너난 사람을 다시 빼면 또 비박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봤을 때 순전히 제 추측인데요. 친박스럽게 새누리스럽게 합의하는 기준을 본다면 혁신 비대위라 해서 합치면 조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이 10명에 혁신위 기능까지 하니까 그 한 5명쯤 얹어서 한 15명 하는데, 그 5명은 친박이 추천한 사람을 넣어서 8대 7 정도로 해서 이렇게 꾸려가는 걸로 물밑에서 딜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혹자들은 또 분당이 되냐 어떠냐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절대 분당되지 않는다. 분당이 되는 것은 언제 분당이 되냐? 대통령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왜?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도망 어디를 가도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탈당 사태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기문 카드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친박이나 여권의 주도 세력이 카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분당이 될 수 있다. 그게 언제냐? 그건 내년 한 4, 5월쯤 가야 될 거다. 그 전에 아무리 정의학 국회의장이 밖에 집을 하나 만들어서 신당에 와라, 여기 다 붙어라, 안철수가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새누리당에 비박이 들어오면 받겠다, 그 사람들한테 혁신적 보수, 개혁적 보수라는 타이틀을 붙여줘도 그때 돼야 갈 거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있다가 어려워지나 나가서 또 뭐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당이 집권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큰 덩치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이제 여기 있다가 진짜 다 죽겠다 싶을 때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새누리스럽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요,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총선 전에 김무성 상향식 경선을 할 때 깼거나, 안 그러면 살생부가 터져나오고 녹취가 되었을 때 깨졌거나, 안 그러면 도장 들고 튀었을 때 깨졌거나 하는 건데, 안 깨지는 걸 보면 고물줄보다 질긴, 쭉 짜고 싸우면서도, 옛날에 우리가 이 부부간에 보면 매일 소주 몇 병씩 먹고 와서 마누라를 주워 패도 그리 맞으면서 아주 쌍욕을 해대도 또 다음날 보면 아침에 밥 해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헤어지고 사는 부부 같은 게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우습게 알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참 질깁니다.
이 와중에요, 이상돈 당선자, 지금 최고위원이죠. 국민의당. 정의학 국회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손학규 더민주 상임 고문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의학 국회의장에 대해 우리 당과 공유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 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 바꾸는데 같은 방향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특히 싱크탱크 발족을 앞둔 정 의장의 행보가 창당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기적으로 볼 때 창당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당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창당 대신 국민의당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도 창당 때부터 같이 하고 싶었던 분이다. 우리와 가치가 같으니까 한국 정치를 같이 바꾸자. 그리고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한 유승민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같아. 그래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 데가 어중간하고 여기 가기 저기 가기도 어중간하거나 갈 데가 없는,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 한마디로 이 잡탕에 중국 가면 잡탕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잡탕밥이라는 것이 정말 왜 이름을 저렇게 붙이는가. 근데 이 정말 보면 해물부터 돼지고기까지도 있었습니다. 한데 요즘 또 잡탕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집 메뉴예요. 잡탕밥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요즘도 잡탕밥이 있네요. 짬뽕밥하고 차이점은 짬뽕밥은 국물이 많고 얼큰하게 맵게 하는데 잡탕밥은 좀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넓직한 접시에 해산물하고 또 이 채소하고 이렇게 온갖 종류를 담아서 주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이 녹말 성분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찐득찐득하죠. 그래서 이 잡탕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신당을 만드는 사람은 전부 새 정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정치판을 새로 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어제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법을 몇 개 통과시켰는데요.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가는 길에 확실히 고춧가루를 한번 뿌리고 갔습니다. 정의화 의장과 또 이 비박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해서 낙선한 분 등이 모였어요. 뭔가 하면 상시청문회법이 친박이 반대하는데 비박의 찬성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통과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할 때 상임위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안건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사실상으로 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기고 있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18개 상임위 중에서도 모든 상임위원회의 야당 의원 숫자가 다 과반수가 넘을 걸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안건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무슨 재경위에서 누구를 좀 조사를 하자, 예를 들어서 정권의 핵심 인사 누구를 좀 조사를 하고 싶다, 좀 뒤지고 싶다, 그래서 청문회 한번 열자, 이렇게 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 안건이라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큰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지금 제적 어제 222명입니다. 집에 갈 때가 되놓으니까 한 80명은 안 한 것 같고 222명이 나왔는데 비박계 의원 10명이 포함된 117명이 이 안을 찬성을 해버렸습니다. 이 비박이 만약에 반대나 기권을 했으면 107명밖에 안 돼서 이 과반수 112명에 미달되어서 통과가 안 될 상황이었는데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과반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넘는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핵심인 친박 누구를 장관했던 사람을 청문회를 함 하자 하면 해당 상임위가 결정해버리면 청문회가 열려버리게 됐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법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시에 있었는데요. 유가 물러나면서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대를 할 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 이 법이 운영위를 통과할 때까지 친박 지도부와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뒤늦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난 3월에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발의로 상시 청문회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이걸 빼버린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안에도 문제가 일부 발견되면서 수정안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두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원안, 유승민이 합의해준 안 언제든지 가반수거하면 될 수 있게 한 거 그걸 갖다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조원진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항시 청문회가 열리는 부분을 좀 고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날 원내 지도부의 교체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서 이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정의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렸답니다. 정의화 개정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김동완, 민병주, 윤병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구, 법여권 무소속 강길구, 안상수, 유승민, 조혜진이 찬성표를 때렸답니다. 개정안 제안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모두 비박계로 통과돼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뒤늦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되느냐 유감이다 하고 항의를 했는데 때늦은 항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원래 지금과 같은 원안이 유승민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혜진이 낸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좀 고쳐야 된다.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는데 갑자기 정의화 또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서 그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의화 개정안은 유승민 원안과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집구석 싸움에 원내대표가 정진석은 국회도 못 갑니다. 현직 의원이 아니고 당선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고 뭐고 집구석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계파가 더 신경 쓰이지 마지막 날 통과하는 국회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 사이에 잽싸게 비박이 정의화 원안에 찬성해서 간 겁니다. 정의화 의장은 가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의 핵심들을 언제든지 청문회에 불러다가 상임위 청문회에 불러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해놓고 갔습니다. 자, 이분요 국회의장의 막판에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이 야당이라는 것을 보이고 갔습니다. 여당으로서 시작한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마지막 업무를 끝내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정말 희한합니다.